비대위원장이 당의 텃밭이라고 하는 대구에 가서 연설조차 못할 정도다. 그야말로 지도부의 리더십 자체가 완전 붕괴한 거 아니냐.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투명인간이에요. 투명인간이다. 예. 나경원 원내대표도 첫 일성이 뭔지 아세요? 당론에 발치되는 발언하면 윤리회복. 그러니까 이제 완장을 나 찾거든. 내 말 안 되면 혼나. 뭐 이렇게 하고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리더십 문제 이 문제 한번 짚어보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대구에서 열렸던 합동 연설회 때도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연설을 거의 1분 정도 못할 정도로 야유 막말 이런 게 이제 쏟아졌단 말이에요. 비대위원장이 당의 텃밭이라고 하는 대구에 가서 연설조차 못할 정도다. 그야말로 지도부의 리더십 자체가 완전 붕괴한 거 아니냐. 저는 그 부분을 심각하게 봐요. 네. 그러니까 역대 이런 리더십 부재 상태가 별로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심각한데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어차피 임기가 끝났어요. 네. 전당대회가 시작되면서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누가 이제 김 비대위원장을 바라보겠어요. 그러면 이제 원내대표라도 그 중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제일 악영향을 미친 게 5.18 망언이잖아요. 예. 5.18 망언에 대해서 이건 통찰력 가진 지도자라면 즉각 조치를 바로 했어야 되는데. 끊고 갔어야죠. 그렇지. 근데 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버려가지고 이거 오히려 불을 지른 거죠. 타이밍도 좀 놓쳤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예. 징계도 제대로 못하게 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일을 저지른 측도 문제지만은 그거를 대응한 지도부도 더 문제다 이런 지적이 나올 정도로 지도부가 굉장히 무능한 거죠. 난세 영웅난다고 아하. 이럴 때 이제 리더십을 발휘해서 스타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럴 때 실력이 다 드러나는 거죠. 왠지 투입되셔야 돼. 콜이 좀 올 것 같죠? 조금 지나면. 저는 요즘에 나오는 이야기가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일컫는 인터넷상에 뭐라고 하는지 뭐라고 합니까? 투명인간 이야기를 합니다. 투명인간이다? 예. 보이질 않는다? 예. 뭐 했느냐. 왜냐면 지난해 7월 13일경 7월 중순경에 비대위원장으로 취임을 했거든요. 근데 이 한 6개월 정도 이상의 시간 동안 많은 요구들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공천을 과감하게 질러버려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부에서 저항이 나오면 적어도 지지층이나 국민들이 받쳐줄 거다. 심지어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나왔고,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의 지지율이 20%대 중반, 또 얼마 전까지는 30% 가까이 갔던 거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론 전문가들이 저를 포함해서 분석하건대는 반사이, 현 정부의 여러 정책들, 그 전당대회 때 황교안 나오니까 홍준표 전 대표 나오니까 이러니까 이제 관심을 끌면서 올라가는 건데 가장 많이 지적받는 것이 사실 전당대회 앞두고 많이 걱정했던 부분은 북미 정상회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막 전당대회 하는데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 미스터 캠 막 이러면은 이슈가 다 빨려가니까. 또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트럼프 대통령 멀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 다 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베트남 쌀국수 먹으면서. 네. 그럼 사실 5.18은 등장을 안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공청회를 몰랐을까? 원내대표는 몰랐을까? 적어도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나머지 이런 뭐 공청회는 나중에라도 차라리 전당대회 끝나고 3월에 하자. 난 정의원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이런 걸 알면 조금 설득을 해서 정말 이게 우리 전당대회 망칠 수도 있다 그러면 좀 미루자. 그냥 그 이야기를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통찰력과 지도부의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모르는 거죠. 얼떨리우 쓴 거죠. 오늘 아주 단어가 여러 개. 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왜 투명인간 소리까지 듣느냐. 저는 뭐 투명인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나름 노력을 했고 또 인적 쇄신도 좀 하는 듯한 이제 그 모양새는 갖췄잖아요. 근데 하여간 성과 없이 끝난 이유는 본인이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나는 욕심이 없다. 나는 총선에 나가지 않는다. 이라고 시작을 했으면은 굉장히 무섭죠. 근데 본인이 계속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못해요. 나 아무것도 안 할 거거든.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는 겁니다. 눈에 뵈는 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긴장하죠. 제가 그분을 잘 알죠. 네. 제가 그분 제자잖아요. 그렇죠. 예. 그분은 대권의 꿈을 계속 가지고 있죠. 나쁜 건 아니에요. 정치하는 사람이 대권의 꿈을 가지고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이 시점에서는 그거를 갖고 있다면 자기가 총선에 난 절대 안 나간다라는 얘기를 던졌으면 그 꿈에 다가갈 수 있는데 네. 그거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아무 성과 없이 끝나게 됐다. 저 나경원 원내대표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도 얼떨떨한데요. 아니 전에 뭐 정 의원님은 그 나경원 원내대표 가까이서 여러 가지 도와주시기도 했고 네. 뭐 또 잘 알기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저는 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옛날부터 어쨌든 외모도 출중하고 국민적인 지지도 막 꽤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해서 옆에서 굉장히 도와줘가지고 키우려고 그랬죠. 왜냐면 우리나라 우파진영은 사람을 안 키워요. 전통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나경원도 굉장히 자산이다 생각해서 옆에서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데 본인이 그걸 잘 못 받아 먹더라고요. 뭐 어떡하겠어요. 저도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물론 이제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본인 개인보다는 뭐 당의 입장, 또 당의 공격성, 또 대여 견제 이런 걸 하는 걸 일견 이해는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좀 더 합리적이어야 되고, 또 원내대표는 당 전반, 또 당의 미래까지 생각한다면 내년 총선 때라면 우리가 스윙보트라고 그러거든요. 네. 또 여기에 찍을 수도 있고 저기에 찍을 수도 있는, 그 사람들 주로 중도적 성격이 강하다면 조금 맺고 끊는 걸 좀 확실히 보여주는 게 필요한데 5.18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맺고 끊음이 좀 분명하지 못한 거 아니냐. 위기 관리에 실패했죠. 예, 아니면 좀 더 그 주장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뭔가 개인적인 이미지를 지금 보수의 어떤 간판 주자격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우리가 이제 내가 옛날 은사님한테 배운 얘기인데, 사람이 자기 갈 자리에 못 가면은 그 사람이 역할을 못 한다. 이 사람이 어느 지점까지 왔는데 갑자기 막 역할을 못 하고 헤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가 버거운 거죠. 그 전까지가 한계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김무성 옛날 대표도 생각해 보면 잘 커왔어요. 그 다음에 대표 된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맞부딪히는데 뭐 형편없이 그냥 그 속수무책으로 밀려가지고 그냥 스스로 다멸하잖아요. 네, 나를 그 자리가 이제 버거운 거죠. 저는 이 자리가 굉장히 편한데요. 딱 맞는 자리니까. 먼저 좀 치우시지 말고요. 계속 계세요. 항상 좀 딴 데 가지. 아니, 정부의 시사 끝장에 좀.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네. 그 알릴레오 갔을 때랑 여기랑 네. 어디가 더 편합니까? 아유, 그런 것도 아직 저쪽에 계약이 안 끝나가지고. 아 그렇군요. 농담입니다. 민감한 질문은. 다음에 알릴로에 방송 이후에 솔직한 이야기는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에도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이렇게 어떤 전략적인 판단을 하거나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정당이 되거나 한 건 진짜 좀 난망해 보이네요. 난망하죠. 네. 근데 이 여론 또 지지율과 관련된 걸 계속 조사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단기간에는 어떤 사람을 겨냥한 것이 효과가 있더라고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사람에 대한 게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정당이 지지율을 반등시키고 좀 더 지지율의 기반을 다질 때는 뭔가 새로운 정책들이 나옵니다. 네. MB 정부 때도 야당이 완전히 이 대대적인 반격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상급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상급식을 선점해 버리니까, 근데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무상급식 이야기 안 한 거 아닙니다. 심지어는 오전 시장은 영양가가 높은 무상급식 제공해 줬어요. 근데 영양가가 높은 무상급식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무상급식이라는 네 글자를 딱 선점해 버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을 겨냥한 게 아니었고요. 그냥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했더라면 저는 별 효과가 없었을 것 같아요. 아 예. 근데 그런 걸 사실은 내놓아야 되거든요. 정책에 대해서 누군가 들었을 때, 야, 너무 솔깃한데, 그래, 이건 이 정부 아니야. 문재인 정부가 이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전당대회 다시 저 돌아가서 청년 대표 후보로 나왔는데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만 공격을 하더라고요. 네. 왜 공격을 하냐면 콘텐츠가 있으면 자기 어젠다를 네, 얘기하죠. 맞습니다. 콘텐츠가 없으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그것뿐이니까. 예를 들어 유승민도 왜 컸냐면요, 자기 정책 어젠다로 큰 거예요. 대표 연설하고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네. 큰 거. 그러니까 원내대표는 리더들은 자기 정책 어젠다를 가지고 그걸 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힘으로 자기 추진력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를테면 나경원 원내대표도 첫 일성이 뭔지 아세요? 당론에 배치되는 발언하면은 윤리 회복했다. 뭐 이제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제 완장을 나 찾거든. 그러니까 당신들 내 말 안 들으면 혼나. 뭐 이렇게 하고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경원만의 정책 원전자를 던져야 되는데 왜 못 던집니까? 없으니까 못 던져요. 이제부터 제
콘텐츠로 하겠습니다. 콘텐츠 콘텐츠대로 배입니까? 하겠습니다. 콘텐츠 배. 네, 네.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그 정 의원님께 여쭤보고 끝냈으면 하는데 그 보수 정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내가 생각하는 보수는 이거야. 예,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는 현실을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현실은 늘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수는 늘 변해야 돼요. 그래야 현실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현실은 변했는데 이건 수구가 되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보수는 끊임없이 자기 개혁을 해야 된다. 그게 보수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수는 보수공사를 계속해야 된다. 그렇죠. 안 그러면은 보수라는 이 단어 자체는 굉장히 이제는 부정적으로 돼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수가 보수공사를 해야만 보수의 자리를 잡을 수가 있다. 예. 아 오늘 뭐 안 웃으시네요. 두 분 다 말의 달인이시네요. 네? 네. 하나씩 다 만들어내셨습니다.